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주인 마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리고 12일 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발표한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집주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미사 신도시한 아파트 매물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1월 5일 날은 호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6일 날 호가로 바로 낮췄죠. 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정확하게 표현한 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월 5일 00시부터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 지역이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남과 하남 그리고 서울 지역은요, 2016년 11월부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었거든요. 와, 그동안 묶여있었던 대북 규제가 빠졌다.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규제제 지역의 일부 단지에서 초급매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수요자가 적어서 급매물 간의 경쟁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나마 분위기가 살던 시기가 1월 5일까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요, 3일도 못 갔어요. 왜냐면은 수요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규제지역 해제가 된다는 것은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도 된다는 뜻인데 수요자의 문의가 없네. 그러면은 1주택자가 안 산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락의 원인과 대응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락의 원인은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란, 이거 진짜 되게 심해요 지금. 근데 정부의 처방은 투자 수요 규제 완화,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투자자 유입의 기본 전제 조건은요, 전세값 안정입니다. 현재는 그것과 거리가 아주 먼 상황이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대한민국 교육 중심지인 도곡레슬의 전세 시세 하나 볼까요? 전용 59제곱미터 융자 없는 매물이 6억 3천이에요. 도곡레슬 전세 시세가 6억 3천이라고요. 여기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 한번 다시 찾아보게 돼요. 그 정도로 와, 여기 선호도가 높은 단지인데 전세 시세가 6억 3천이 됐어요. 얘가 작년 5월달 2021년 5월달에요. 전세 시세가 11억까지 갔었거든요. 와, 전세 시세 42% 하락했다.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은 17억 5천인데 전세 시세가 6억 3천밖에 안 되네. 당연히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투자자가 살 수 없는 매매값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규제 완화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매값과 전세값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전세가격이 추락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매매가격도 그만큼 낮춰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지금 그건 낮추지 않고 있죠. 그럼 투자자가 이런 상황에서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왜냐면 괜히 샀다가 매매계약 체결해서 딱 매수 세입자 기다리고 있는데 전세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또는 세입자를 못 구해내, 그러면 투자자만 망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두 가지 악재가 겹쳤죠. 먼저 입주 물량이 3년 만에 최대로 밀려드는데 강남을 포함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예금금리 5% 기준으로 책정된 대출금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물리적인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뚝 끊긴 굉장히 드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초급매 기준도 다시 바뀌고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기준 초급매, 이제 2022년 1분기에는 고점 대비 10%면 초급매로 인정해줬는데 2분기 되니까 20%, 4분기 되니까 고점 대비 30%가 초급매의 기준이 됐죠.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마이너스 35%에서 40%가 초급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점 대비 35에서 40% 하락 거래도 자주 보여요. 특히 부동산 커뮤니티에 떠들썩했던 게 이 목동 신시가지 14단지가요. 31평 매물이 고점 대비 39% 하락한 채 거래가 됐어요. 작년 최고 실거래가 2021년 최고 실거래가가 16억 8천인데 10억 2천 찍었다는 거죠. 고레일도 고점 대비 37% 하락, 답심리동의 레미안 위브도 39% 하락했죠. 자, 서울은 이런데요. 경기권에서는 마이너스 45에서 50%도요.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어제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있었죠. 규제 완화에 거래 숨통 트나 있는데 부동산 금리 인상에 다시 얼어붙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중요한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금리지만 일단 보여지는 기준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언론 보도가 사람들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전에 규제를 먼저 푼 것도 그거 없이 금리만 올렸으면 더욱더 위축되니까 안전판을 받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에 답이 없다는 것은 다 알아요. 솔직히 현재 다주택자들이 완전 비상사태거든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거래 붙었다 해도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돼요. 12월 달도. 1월 달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원래 1분기는요,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예요. 거래 그렇게 많고 뜨겁더라도 1월달, 2월달 되면 거짓말처럼 거래가 싹 줄어들고 매매 전세 하락세가 기준금리 0.5% 상황에서도 나타났었거든요. 지금은 악재들이 몰리면서 그게 훨씬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 쇼킹 부동산이 시장 금리 하락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가 있습니다. 이 예금금리는요,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를 결정하게 되고요, 전세의 공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요, 전세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매매 수요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수요에 영향을 줄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1월 이후 예금금리는 정말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4%, 그리고 우리은행도 4%, 하나은행은 4.1%, NH농협은행은 3.81%, KB은행은 3.98%입니다. 5.2%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곧 3.8에서 3.9%에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게 원래 기준금리 3.5%의 일반적인 정기예금 금리 수준이에요. 5%대로 인식됐던 예금금리가 3%대로 낮아지게 된다면 누군간 예금을 맡기는 걸 꺼려하게 될 겁니다. 원래 이 예금 수요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식되고 있던 금리 수준보다 낮을 때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투자자는 전세 시세가 안정되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예금금리는요, 전세 공급에도 영향을 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주 대다수는요,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연끌 투자했던 사람들 말고요, 진짜 대다수의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은요, 2015년 한참 이전부터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주택 투자해가지고 자금은 대부분 회수했고, 전세 보증금을 계속 올려가면서 이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예금에 맡기고 예금 이자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서도 이것을 수익의 일부로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예금 이자가 낮잖아요. 그럼 월세를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앞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입니다. 솔직히 월세가 늘어나니 전세가 늘어나니 어차피 두 개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월세 내놓다가 안 구해지면 전세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따른 아파트 전세 수요입니다. 최근에 전세 대출 금리가 6%가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 비선호주택 세입자의 아파트 이동을 제한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수요가 뚝 끊겨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아파트 입주만 하면 그 지역이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 올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목요일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요, 4.43%까지 낮췄어요. 자, 그동안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 가장 낮다고 알려져 있던 카카오뱅크의 4.77%보다 더 낮았습니다. 근데 농협은행은요, 4.23%까지 금리를 낮춰버렸어요. 와, 4.23% 진짜 많이 낮아졌죠. 물론 2020년, 2021년의 상황에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금리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전세 가격이 정말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 코로나19 버블 당시 때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4.23% 금리면 사람들이 그래도 선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한은행하고 농협은행 말고도요, 다른 은행도 다음 주 월요일날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면은 아마 전세자금 대출 금리 4%대가 보편화가 될 겁니다. 4.3% 대출 금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개의 반전세 상품과 전세 상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유한 현금은 3억인 세입자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월세 150만 원짜리 반전세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전세 6억 5천만 원에 3억 5천만 원 대출 받는 것을 선택할까요? 최근에는요, 이 대출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6%만 잡아도 월 175만 원 나오고요. 또 문제가 여기서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공포가 컸었어요. 근데 만약에 대출 금리가 4.3%까지 낮아지잖아요. 월 이자가 1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 금통위에서 사실상 금리 고점 논란은 이제 끝이 날 겁니다. 동결이 됐든 올리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가 확산이 될 거예요.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길 거다? 친기업 성향을 가진 언론들이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아마 2024년 내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점차 커질 거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대출 차주들의 심리가 회복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천만 원도 대출 아끼려고 했다가 금리가 낮아지는데 그럼 대출 좀 더 받아볼까? 주거수준 좀 높여볼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 4월달 정도가 지나면요, 1분기 입주 물량 충격도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추락한 전세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회복한다는 겁니다. 현재 쏟아진 규제 완화의 효과도 이때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전세 시세가 회복을 되어야 투자자가 얼마나 유입될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역대급 악재가 몰린 올해 1분기 최악의 겨울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35%, 4%, 40% 하락한 초급매가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고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영원히 하락할 수 없다는 게, 저는 같은 수준의 기준금리라면 원래 1월달, 2월달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만약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려면 시장금리가 계속 낮아지거나 현재의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시장금리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변화하는 금리에 맞게 수요 회복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거꾸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너무 치솟았을 때, 전세 가격이 추락할 때, 매도자들이 집을 어떻게든 팔고 싶어 할 때, 집을 사면은 왜 사냐는 이야기가 들 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존 주택 매수와 관련된 모든 것 저희가 역전세 대란에 담아두었습니다. 집은 싸게 사야 되고 싸질 지역을 저희가 정리해 두었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의 주택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 지역에 사실 거면은 2024년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청약을 권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청약가부에 총정리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